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필리핀 어학연수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도 필리핀 어학연수 가기 전에는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실 예정이시거나 혹은 필리핀 어학연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Q&A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필리핀에 있는 EV 어학원으로 어학연수를 3달 동안 다녀왔고요. 제가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금액적인 부분이 가장 컸고 두 번째로는 스케줄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풀로 차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 세 번째는 바로 맨투맨 수업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학연수를 갈 때 공부 50%의 목적도 있었지만 노는 거 50%의 목적도 가지고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어학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학원을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깨끗한 시설인데요. 제가 작년에 알아볼 당시에는 EV 어학원이랑 CIA 어학원이 가장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 어학원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CIA랑 EV 어학원 중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EV 어학원을 왜 선택을 하게 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위치적인 부분이에요. EV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세부시티 쪽에 있고 CIA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막탄 쪽에 있어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실 테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아얄라몰이나 SM몰 같이 대형 쇼핑몰들은 세부시티 쪽에 있고 공항이라든지 뭐 샹그릴라 리조트 같이 고급 리조트는 막탄 쪽에 있어요. 그래서 막탄 섬에 있는 CIA 어학원에서 아얄라몰을 가려고 하면 택시를 타고 1시간 정도 거리를 나와야 돼요. 근데 EV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세부 시티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대형 쇼핑몰을 갈 때도 30분이면 손쉽게 대형 쇼핑몰을 갈 수 있었어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는 거 50%의 목적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가고 싶을 때 나가서 쇼핑하고 나가고 싶을 때 맛있는 거 나가서 먹고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데 CIA 같은 경우에는 막단 섬에 있다 보니까 이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위치적인 부분이 EV 어학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인실 구조 때문이었어요. 이제 1, 2, 3인실 구조 같은 경우에는 CIA랑 EV 어학원이랑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4인실 구조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4인실을 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CIA 같은 경우에는 침대 4개가 쭈루룩 놓여져 있는 반면에 EV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2층 침대가 2개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층 침대 구조가 4명이 이용하지만 되게 개인적인 공간이 확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EV 어학원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학원 가기 전에 영어 실력이랑 어학원 가기 전에 했던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진짜 솔직하게 어학원 가기 전에 제 영어 실력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학생 때 진짜 공부를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이었어요. 못했던 거랑 안 했던 거랑 차이가 좀 있잖아요? 안 했던 거. 공부를 어쨌든 안 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로 베이스. 어학연수 가기 전에도 유튜브로 영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냥 갔어요. 그래서 진짜 제로 베이스, 어쩌면 마이너스 베이스를 가지고 어학연수를 갔다. 그래서 저도 진짜 어학연수 가기 전에는 내가 진짜 영어 제일 못하면 어떡하지? 나 애들이랑 하나도 소통 못하면 어떡하지? 나만 영어 제일 못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어학연수 가는 목적이 뭐죠? 영어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오는 다른 나라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죠. 그치만 나보다 영어를 못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그 첫 번째 주 첫날에 레벨 테스트라는 걸 봐요. 그래서 그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른 반을 배정받아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메이트들 수준도 어차피 나랑 다 비슷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우리의 레벨을 알기 때문에 막 너무 말을 빨리 한다던가 혹은 너무 어려운 단어를 이용을 한다던가 이런 건 절대 없고요.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알만한 단어를 사용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이 주입식 교육이라는 체제 안에서 초중고를 나왔잖아요. 제 생각에는 초중고 나왔으면 노 프로블럼인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진짜 제로 베이스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주입식 교육 때문에 어쨌든 뭔가 기본 베이스라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베이스랑 다른 나라 애들의 기본 베이스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나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진짜 못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문장을 한마디도 구사를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처음에 제 일본인 룸메이트도 진짜 영어를 못했어요. 그 친구는 레벨 1 받았었는데 진짜 I'm hungry 이것도 못하고 그냥 hungry, eat 이렇게 영어 단어로만 얘기를 했고, 그 친구도 한 2주 정도 공부하고 어학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Are you hungry? Go together 약간 요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어 제일 못하면 어떡하지? 나만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이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걱정하고 많이 물어봐 주셨던데, 저도 어학연수 갈 때 만 25살, 그러니까 26살에 어학연수를 갔어요. 그래서 갈 때도 내가 제일 나이 많으면 어떡하지? 다 갔는데 20대 초반 애들만 있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10대부터 막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다 있고, 정말 의외로 놀랬던 게 20대 중반, 30대 초반 되게 많아요. 제 배치메이트 같은 경우에도 2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40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40대 분이 40살이셨거든요. 그래서 40살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는 40살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저에게 항상 먼저 장난도 걸어주시고 되게 말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40살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40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만큼 나이 차이를 못 느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나이 많은 사람이 왜 저래? 나이 많은 사람이 왜 어린이들이랑 놀려고 해? 왜 저래? 막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들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나이 많아도 되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가지고, 본인이 나 나이 많아서 어린애들이 싫어할 거야, 나이 많아서 쟤네들이 내가 말 걸면 안 좋아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어 기제를 쓰다 보면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살짝 노력을 하면 나이 많은 사람 왜 저래? 이런 애들은 진짜 없을걸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뭐 나이가 많아서 너무 걱정이에요, 이런 거는 걱정을 진짜 1도 안 하셔도 돼요. 어학원 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어학원 코스 기준은 EV 어학원 코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EV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코스가 있어요. ESL, 파워스피킹, 토익, IELTS, 비즈니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저는 ESL 코스로 3개월 동안 들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코스가 ESL이랑 파워스피킹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ESL은 그룹 수업 4개에 맨투맨 수업이 4개예요. 근데 파워스피킹 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룹 수업 2개에 맨투맨 수업이 6개입니다. 그리고 ESL 같은 경우에는 그룹 리스닝이랑 그룹 그래머 수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파워스피킹 코스는 그래머라든지 리스닝 수업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워스피킹 코스는 진짜 말 그대로 스피킹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왜 ESL 코스에 3개월 동안 머물렀느냐? 저는 처음에 유학원이랑 상담을 할 때 ESL 코스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코스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코스를 알아보지 않고 그냥 ESL 코스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학원에 왔는데 파워스피킹이라는 코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는 스피킹 실력을 늘리려고 온 건데 ESL보다는 파워스피킹 코스가 조금 더 나랑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변경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매니저님께 조금 문의를 드렸었는데, 한국인 매니저님 말로는 레벨 3 이상 파워스피킹 코스를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파워스피킹 코스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동안 맨투맨 티처랑 스피킹 수업을 하는 건데, 레벨 3 이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래머도 조금 안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고 리스닝도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 그래머도 안 잡혀 있고, 그리고 리스닝도 안 되는데 스피킹 수업만 6시간 들어도 사실 실력이 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그 수업을 잘 활용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파워 스피킹이랑 ESL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 테스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 ESL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문제지로 문제 풀어야 돼요. 보캐브러리, 리딩, 라이팅, 그래머 이렇게 리튼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스피킹 테스트를 또 봐야 되는데 파워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 테스트만 보거든요. 근데 이 스피킹 테스트를 시네마룸이라고 그 영화 보는 룸이 있어요. 엄청 큰 강당 같은 룸인데 그 룸에 그날 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들이 앉아있고 그 앞에 나가서 그 스피킹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저는 약간 그 주목공포증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탁 쳐다보면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테스트를 듣고 나는 저거 절대 못하겠다 라고 바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제 생각에 스피킹 실력을 좀 높이고 싶다 하면은 첫 달은 ESL 듣고 그 다음 달은 파워 스피킹 코스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ESL 같은 경우에 그룹 수업이 4개나 되다 보니까 친구 사귀기에 되게 좋거든요. 초반에 그룹 수업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ESL로 친구도 좀 사귀어놓고 그리고 그래머 기초도 좀 잡아놓고 리스닝도 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달 내 영어 실력이 조금 자리 잡혔고 여기 생활에 조금 적응이 됐을 때쯤 파워 스피킹 코스로 옮겨서 스피킹 실력을 높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레벨 테스트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세미 스파르타랑 스파르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세미 스파르타로 3개월 동안 들었어요. 저는 노는 거 50%의 목적을 가지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스파르타 코스는 일단 고려도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미 스파르타도 충분히 빡세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스파르타 코스로 왔다가 세미 스파르타로 바꾸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세미 스파르타였다가 스파르타로 코스를 변경을 하려고 하면 1000페소를 내야 되거든요. 싼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많이 바꿔요. 그만큼 빡세다는 거. 이게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풀 스케줄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영어만 맨날에 저는 그 정규 수업만 들어도 굉장히 지치거든요. 스파르타 코스 듣는 사람들 진짜 존경해요. 너무 대단하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평일에 나가서 우리 오늘 밥 먹을까? 막 이래. 근데 스파르타 애들은 못 나가잖아요. 스파르타 코스는 못 나가잖아요. 나도 친구들이랑 나가서 밥 먹고 싶은데 뭐 공부가 되겠냐고요. 내 정신은 이미 밖에 나가 있는데. 그래서 스파르타 코스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진짜 고민을 잘 해보시고 내가 한국에서 아니 난 가서 공부는 할 건데 아니 왜 거기까지 가서 놀아. 나 공부 되게 열심히 할 거야. 나 스파르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더라도 막상 거기 가서 이제 친구들 사귀고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평일에 나가고 싶고 나도 평일에 밥 먹으러 나가고 싶고 왜냐면 밥이 되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밥 질린다. 나가서 먹을까? 그러니까 이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난 못 나가. 그 스파르타는 학원 앞에 있는 세탁소도 못 가요. 편의점도 못 나가. 아니면 뭐 스파르타 한 달, 세미 스파르타 한 달 이 정도도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스파르타 한번 체험해보자 이 정도. 근데 막 스파르타로 계속 지낸다? 이건 되게 빡셀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은근 있긴 한데 진짜 존경해요, 저는. 이제 코스를 선택할 때는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업 바꾸는 꿀팁이라든지 수업 활용 방법. 일단 티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랑은 잘 맞아도 나랑은 안 맞을 수 있고 또 나랑 잘 맞는 티처가 누구랑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잘 맞는 티처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 티처도 내가 편해지니까 약간 수업에 지각을 한다든지 수업에 계속 하품을 한다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티처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막 화장실을 내가 수업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나를 보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미 수업 시작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나를 보고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10분을 막 까먹고 그리고 막 수업 시간 내내 하품을 하니까 막 내가 막 졸려지고 막 피곤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바꿔야겠다 하고 수업을 바꿨어. 수업을 바꿨는데 전 수업이랑 강의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들으러 그 강의동에 들어가면 그 쌤을 맨날 보는 거야. 민망하게.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바꿀 때 수업을 바꿔주는 사람이 이런 걸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이건 예시예요. 301A였어요, 교실이. 그러면 이게 3층에 있는 이 강의실 동의 1호다 이런 뜻이에요.
301A 수업을 바꾸고 싶어서 수업 변경 신청서를 냈어. 근데 다음날 확인해보니까 302A 막 이렇게 바로 옆방으로 수업을 배정을 한다든지 뭐 그게 왜 신경 쓰여? 그거는 뭐 바꾸는 거는 학생의 권리고 선생님들도 맨날 학생들이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써.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막상 그 바꾼 티처랑 이렇게 마주치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 티처도 나를 되게 어색해해요. 막 Hi 윤희 약간 옛날에는 마주치면 Hi 윤희 how are you? 막 이렇게 물어봐줬다면 바꿨잖아요. 바꿨을 때는 Hi 막 이러고 서로 눈치 보다가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수업을 바꿀 때는 항상 자세하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바꿀 때 왜 너가 수업을 바꾸게 됐는지 이유를 쓰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 칸에다가 티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쓰면 그 오피스에서 그 선생님을 불러서 학생이 이렇게 썼다. 너 왜 수업 이렇게 했어? 이렇게 뭐라 한대요. 그리고 그게 익명이 아니라 누가 그런 피드백을 썼는지 이거를 티처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런 피드백을 받은 경우에는 티처들한테 안 좋은 페널티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쓸 때는 조금 부드럽게 익명성이 아니다 보니까 그 티처를 내가 맨날 마주쳐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수업 준비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맨투맨 수업 같은 경우에는 책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막 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건 딱히 아니거든요. 레벨업 테스트를 볼 때 조금 유익하다 정도? 그래서 저는 책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프리토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배치메이트 언니가 알려준 꿀팁인데 만약에 내가 혼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법이라든지 문장 구조를 이용을 해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하고 싶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가져가서 나 오늘은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고 싶어. 혹은 나 오늘 이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그 티처들이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나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우리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하면 티처들이 그 주제로 이야기를 유도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맨투맨 수업을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내 영어 실력이 많이 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렇게 수업을 준비를 해가시는 건 어떨까요? 4인실 기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4인실 기숙사를 3개월 동안 이용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제가 4인실을 선택한 이유가 첫 번째는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나를 제외한 3명의 외국인 친구를 손쉽게 사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워낙 낯을 엄청 많이 가리고 하우 아이 성향인 사람이라서 막 먼저 다가간다거나 먼저 말을 건다거나 이런 걸 진짜 못해요. 그래서 베네핏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룸메이트가 확보가 되니까 나는 3명의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4인실을 선택했던 것도 있어요. 일단 4인실의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하면 바로 화장실이겠죠. 나는 지금 막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내 룸메이트가 샤워하고 있으면 화장실 못 가잖아요. 이런 게 조금 불편했는데 이거는 룸메이트들끼리 서로서로 배려를 하면서 잘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샤워를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샤워하러 들어가기 전에 룸메이트들한테 나 지금 샤워하러 들어갈 건데 너네 화장실 갈 사람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먼저 화장실 가고 싶은 친구들이 화장실 갔다 와서 내가 샤워를 한다든지 그렇게 화장실을 좀 이용을 했고 아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눈치껏 빨리빨리 화장실을 비워줬고 그리고 저희는 다행히도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 때에 막 문제가 있었던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4인실 되게 넓어요. 넓어서 공간 활용도도 좋았고 그리고 이 2층 침대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저는 좋았어요. 룸메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인실을 이용을 하면서 룸메이트가 총 5명 바뀌었었거든요. 다행히도 룸메이트들이 너무너무 착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저는 그 룸메이트들이랑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진짜 이상하고 약간 이기적인 애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이게 들은 얘기인데 방 안에서 따로 친구를 불러서 염색을 한다든지 원래 룸메이트들 제외하고는
그 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뭐 전기포트를 이용해서 요리를 한다든지 그 안에서. 룸메이트들이랑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에어컨 때문인데요. 이제 그 룸 안에 에어컨이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에어컨이 진짜 파워가 세가지고 이게 틀어놓고 자면 되게 춥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더위를 엄청 많이 타는 사람이라 에어컨이 끄면 더운데 내 룸메이트는 엄청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 에어컨이 틀면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자.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에어컨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은근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어학원에 들어올 때 보증금 5천 페소를 맡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해진 기본 전기요금을 넘어가게 전기를 쓰면 이 5천 페소에서 계속 금액이 깎여요. 내가 초과된 만큼 금액이 계속 깎이는데 이거에 되게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서 에어컨을 막 절대 안 킨다든지 에어컨을 못 키게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룸메이트 복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2인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그 룸메이트랑 안 맞아. 근데 나는 걔를 룸에서 계속 봐야 되고 우리 둘밖에 없어. 공간도 분리가 안 돼 있어.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러면. 근데 4인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서로 좀 배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았고 그리고 내가 쟤랑 안 맞아도 나는 다른 2명의 룸메이트들이 있고 그리고 공간이 조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걔가 꼴보기 싫으면 2층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에어컨 관련돼서 썰을 좀 풀어보자면 제 배치메이트 언니가 감기가 진짜 심하게 걸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 언니 방에 중국인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중국인 룸메이트가 약간 더위를 좀 많이 타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언니가 아프고 막 기침 옆에서 킬럭킬럭 하고 있는데 자기는 덥다고 에어컨을 풀로 틀고 잔 거야. 근데 뭐 거기까지는 그 언니가 이해를 하려고 했대요. 왜냐면 그 친구가 더위를 많이 타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에어컨을 끄면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참고 뭐 자려고 했대요. 근데 그 언니가 너무 추워가지고 새벽 내내 잠도 못 자고 막 끙끙 앓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한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끄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그 중국인 룸메이트가 다시 에어컨을 킨 거예요. 이게 되게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언니도 그 중국인 룸메이트를 배려한다고 새벽 5시까지 에어컨을 안 끄고 있다가 5시쯤에 일어나서 끈 건데 그걸 다시 킨다는 거는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배치메이트 언니가 중국인 룸메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되게 은근 많아요. 은근 많고 은근 되게 자주 들리는 이야기예요. 에어컨 때문에 많이 싸운다. 필리핀 치안. 일단 제가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간다고 했을 때 제 주변에서 진짜 많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야 필리핀 통계소지 합법국가 아니야? 야 필리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너 혼자 필리핀 가는 거 너무 위험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서 저는 원래 이런 거에 겁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좀 위험한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필리핀에 갔어요. 그래서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경계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막 절대 혼자 밤에 나가지 말고 택시도 우버만 이용하고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쫄아 있었는데 저는 3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서 막 그렇게 위협적이었다, 너무 무서웠다 약간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저도 처음에는 밤에 나갈 때 좀 무섭고 이랬는데 막 거의 한 3개월쯤 다 돼갈 때는 혼자 지프니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위험한 행동이긴 한데 내가 진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조심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나가서 다니는 거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막 너무 무서웠어, 위협적이야 약간 이런 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조금 적응이 안 됐던 건 뭐냐면 학원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려고 하면 도로를 건너서 택시를 보통 타거든요. 그러면 이제 택시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지프니라든지 트럭들, 버스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지프니 같은 경우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창문이. 근데 그 창문들 사이로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슉 지나가는데 우리를 이렇게 빤히 쳐다봐. 그럴 때 약간 소름이 쭉 돋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신기해서 그렇게 쳐다본 걸 같긴 한데 살짝 좀 무서웠다라는 거. 저도 처음에는 우버만 타고 다니다가 우버가 진짜 비싸요, 여러분. 그 현지 택시 가격에 비해서 거의 2배?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내 안전을 사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정말 우버를 맨날 타고 다녔겠지만 이제 돈이 점점 없어지고 쪼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택시비 하나도 아까워. 그래서 나중에는 택시도 안 타고 버스랑 지프니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버스 탈 때는 좀 단체로 타는 걸 추천드리고 웬만하면 남자친구들이랑 같이 나가는 게 좋고 혼자 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혼자 타게 되더라면 지갑이라든지 가방 같은 거, 핸드폰 이런 거 잘 간수하고 다니면 괜찮다. 저는 막
나중에는 혼자 막 저녁에 돌아다녔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또 저는 괜찮았어도 다른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꼭 조심하세요. 어학연수 관련해서 꿀팁 같은 거를 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첫날 사용한 해소를 환전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보통 토요일 새벽에 도착을 하거나 일요일 새벽에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토요일 새벽에 도착을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은 어쨌든 어학원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소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EV복스에서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으니까 저는 500페소 정도 환전을 해갖고 왜냐면 첫날부터 친구도 없는데 혼자 나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페소를 조금 환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EV 여학원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이 있는데 이틀만 원래는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일본인 룸메이트는 월, 수, 토 맨날 갖다 바뀌었는데 뭐 요금을 더 내거나 뭐라 하는 게 없더라고요. 원래는 이틀만 사용 가능한데 3일까지도 그냥 사용이 가능하더라라는 거. 그리고 EV에서 제공해주는 세탁 서비스는 그 룸메이트들이랑 세탁물을 다 같이 세탁하는 거예요. 한 세탁기에. 그러니까 나는 내 룸메이트들이랑 내 세탁물이 섞이는 게 싫다. 나는 내 것만 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외부 세탁소에 맡기면 되는데 외부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라운더리랑 미스터 라운더리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친구들 말로는 미스터 라운더리 그 세탁소가 조금 더 향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본인 취향대로 한번 둘 다 이용을 해보시고 맡기는 걸 추천드리고 EV에 세탁물을 맡기면 그러니까 월요일에 세탁물을 맡기면 수요일날 오고 수요일에 세탁물을 맡기면 토요일날 오고 토요일에 세탁물을 맡기면 월요일날 오고 약간 이런 구조예요. 근데 외부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게 되면 하루 만에 찾으러 갈 수 있어서 만약에 나는 세탁물을 좀 빨리 찾고 싶다 이러면 또 외부 세탁소에 맡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EV 여학원 세탁소를 이용을 했고요.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뭐 여행을 갔다 와서 내가 이걸 빨래를 빨리 해야 된다 할 경우에만 뭐 외부 세탁소를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물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석회수 이런 거라서 샤워기 필터를 가져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물에 워낙 민감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샤워기 필터를 안 가져갔는데 그 EV에서 제공해주는 샤워기 헤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샤워기 헤드가 석회수 때문에 한 일주일이면 막혀가지고 물이 쫄쫄쫄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샤워기 헤드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교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샤워기 헤드 교체는 1층에 있는 그 어디지? 서큐리티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에 보면 룸에 뭐가 고장났다거나 뭘 바꿔야 된다 할 때 이렇게 적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그날 저녁쯤에 와가지고 샤워기 헤드로 교체를 해주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샤워기 필터를 안 가져갔는데 화장실 샤워기 수압이 쉰시다. 그러면 샤워기 헤드를 바꾸시면 물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셀프 스터디. 우리가 10교시가 있는데 8교시는 보통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는 수업이고 2교시 정도가 이제 셀스인데 처음에 가면 아마 컨퍼런스 룸이랑 셀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셀프 스터디. 근데 이 셀프 스터디랑 컨퍼런스룸 수업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룸 수업, 셀프 스터디, 그리고 네이티브 스피커 이 세 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셀스를 2시간 하고 싶어. 그럼 셀스 2개로 바꿀 수 있고 아니 나는 네이티브 스피커 수업을 2개를 듣고 싶어. 그러면 2개 다 네이티브 스피커 바꿀 수 있고 근데 이 네이티브 스피커는 레벨 3 이상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에 바꿀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었는데 저는 한 2개월쯤 지나고 나서 컨퍼런스룸 수업도 셀프 스터디로 바꿨어요. 컨퍼런스룸 수업이 처음에 친구 사귀기엔 되게 좋거든요. 저는 이제 나중에 가서 친구는 더 안 사귀고 싶다 해가지고 컨퍼런스룸 수업을 셀프 스터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예약할 때 많은 친구들이 보통 토요일 새벽으로 예약을 해요. 왜냐면 유학원이랑 상담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그냥 금요일날 졸업식 끝나고 토요일 새벽에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짧게는 한 달, 뭐 길게는 2-3달 정도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랑 정도 많이 들고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식을 한 다음에 쫑파티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토요일날 새벽에 돌아가는 비행기로 예매를 해놨으면 막 금요일날 밤에 어학원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막 밥 먹고 술 먹고 놀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많이 아쉬워하거든요. 이게 나는 그냥 빨리 졸업하고 빨리 한국 돌아올 거야. 한국
한국에서 비행기 예매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거기서 생각을 하다 보면 떠날 때 막 좀 아쉽고 막 그래요. 근데 막 급하게 돌아가는 느낌? 그래서 그냥 저는 일요일날 새벽에 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해가지고 금요일날 졸업식하고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제 좀 놀다가 토요일날 늦게까지 좀 자고 일어나서 12시까지만 체크아웃을 하면 돼요. 체크아웃 한 다음에 친구들이랑 또 점심 먹고 뭐 마사지 한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슬슬 공항 가서 일요일 새벽에 돌아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학연수 갈 때 가져가면 좋은 것들 일단 뭐 수건 이거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서 또 사는 것도 돈 아깝고 그냥 수건 좀 해진 거 들고 가서 버리고 오면 되니까 수건 챙겨가시고 공책 같은 것도 필리핀 종이 질이 약간 안 좋아서 확실히 공책을 그냥 쓰고 버리고 오는 만한 공책들 하나 정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영어 단어책 이제 영어라는 게 단어 싸움이잖아요. 어쨌든 단어를 좀 많이 알아야 좋은데 저는 영어 단어책을 안 가져가서 조금 후회를 했다. 한국어로 된 영어 단어책이 있으면 영어 단어를 외우기도 수월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책도 하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실내 슬리퍼는 진짜 필수예요. 왜냐면 룸 안에서 신어야 하기 때문에 실내 슬리퍼를 따로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겉옷이랑 담요를 꼭 챙겨가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룸이랑 그 강의실이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진짜 추워요. 진짜 너무 추워요. 막 바들바들 떨면서 수업을 듣거든요. 진짜 추워요. 생각보다 진짜 춥기 때문에 담요랑 두꺼운 거, 겉옷도 이렇게 얇은 거 말고 두꺼운 거 좀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감기약이랑 그 일회용 마스크는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한 번씩 감기가 싹 돌 때가 있어요.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서. 저도 원래 감기에 잘 안 걸리는 스타일인데 가서 감기 걸려가지고 한 달을 고생을 했어요. 이게 전염병처럼 한 번 돌거든요. 진짜 그때 모든 저희 배치메이트들이 다 감기에 싹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한국 감기약을 2통을 챙겨갔는데 그게 부족해서 필리핀 감기약까지 사 먹었어요. 근데 필리핀 감기약이 우리나라 감기약에 비해서 조금 세요. 세가지고 그거 먹으면 막 머리도 아프고 너무 막 졸립고 피곤하고 맥을 못 추려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한국 감기약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물론 한국 감기약을 그 필리핀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비싸다는 거? 그래서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내가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혹은 그 어학원에 한 번씩 싹 감기가 돌 때가 있어서 그때 감기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는 좀 넉넉하게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챙겨가면 좋을 것들? 이 정도 있는 것 같네요. 필리핀 어학연수 비용 일단 EV 어학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개월에 4인실 기준으로 했을 때 총 529만 원. 여기 띄워놓을게요. 529만 원. 근데 제가 이거는 작년 5월에 등록을 한 비용이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EV 어학원에서 학비를 더 올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리핀에서의 생활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처음에 필리핀에 갈 때 한 200만 원 정도를 환전을 해갔어요. 1,600달러를 가지고 갔거든요. 저는 이 1,600달러로 3개월 동안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3개월 동안 200만 원. 근데 이제 가가지고 현지 납부 비용으로 39,180페소를 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환전하면 93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또 책도 구매를 했으니까 거의 100만 원 정도 현지 납부 비용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되게 부족했어요. EV 어학원 밥이 진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많이 사 먹었어요. 한식당을 많이 갔는데 한식당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한 번 나가면 뭐 500페소, 400페소 이런 거 쓰는 건 기본이니까. 그리고 저는 여행도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씩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돈 쓰기 나름이에요. 저는 커피도 맨날 사 먹었지, 밥도 자주 나가서 먹었지, 여행도 많이 갔지.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쓴 것 같은데 사람마다 사람의 씀씀이에 따라서 조금 사용하는 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본인의 소비 습관을 잘 생각을 해서 돈을 들고 오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너무 큰 돈을 들고 오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냥 트래블 월렛 카드에서 돈 뽑아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필리핀 어학연수 Q&A를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필리핀 맛집이라든지 여행 정보 같은 거는 제가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 필리핀 맛집, 이브이 어학원 주변 맛집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시면 제 블로그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